신입생 여러분, 아주대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총장 박형주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얼굴 보고 맞이하고 정말 환영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럴 상황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 매달 한 번씩 학생들과 함께 총장 북클럽이라는 걸 합니다. 2019년에 제가 어느 달에 읽었던 책인데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시몬 페레스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읽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몬 페레스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48년 연속 국회의원을 했고 장관을 7번을 했고 총리를 3번 했고 대통령을 1번 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질문합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겠죠.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는 거에 반대말이니까. 근데 이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 생각이고 기억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니까 기억의 반대말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대비로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상력의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이스라엘의 예이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던 시절에 건국하기 36년 전에 나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교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게 테크니온이죠. 지금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인재만 양성하면, 인재만 만들어 두면 우리는 어느 날인가는 나라를 세우고 이런 서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 상상력. 적성국가들도 둘러싸여서 게다가 기름이 많이 나는 그 중동 땅에서 유일하게 기름이 안 나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은 상상력. 이스라엘은 제조업의 불모지입니다. 자전거도 못 만들어요. 자동차 산업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공우주 산업의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자동차는 당연히 못 만들고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상상력. 우리가 생각하는 스텝 바이 스텝 발전이 아니라 이걸 다 뛰어넘어서 바로 탑으로 갈 수 있다고 믿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고 이분은 담담하게 전합니다. 이분이 사망하기 바로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동안 인생 살면서 후회스러운 게 아쉬운 게 있으신가요? 이분이 대답합니다. 지금을 목전에 두고 생각해보니 아쉬운 것 한 가지가 있다. 자기는 평생에 젊을 때 꾸었던 꿈을 대부분 다 이룬 참 행운아였는데 그럼 젊을 때 좀 더 큰 꿈을 꾸었더라면 어쩌면 그것도 했을지도 모르겠다. 왜 나는 더 큰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게 평생에 지금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가장 아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바쁘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소화하기 바쁘죠.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큰 꿈을 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에게 연결의 소양, 연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넘지 못하는 난제를 다른 사람의 상식을 가져와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인데요. 이 그림이 연결을 표현합니다. 제 개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이 연결의 중요성 또는 나의 난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식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그런 절절하게 깨달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저는 198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수학으로 바꾸어서 수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공부는 나름대로 잘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가 끝나고 연구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하자. 그래서 중간에 군유학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병역을 마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복학을 했죠.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라는 대학인데요. 주립대학입니다. 근데 당시에가 93년인데요. ял리포니아가 재정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당연히 오랫동안 받던 그 장학금을 갑자기 장학금이 중단됐습니다. 주정부의 지원이 끊겨서. 그러니까 휴학 기간 동안에 연구에 진전이 있었더라면 가서 바로 이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을 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장학금이 끊겼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한 6, 7개월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정말로 제가 그냥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틀에 햄버거 하나
꼴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들보다 굶는 걸 잘한다고 제가 자주 농담합니다. 안 먹고 안 자고 버티는 걸 남들보다 잘한다. 그게 내 평생의 제 힘이었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래서 one hamburger in 2 days.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포기하게 됐습니다. 짐 싸가지고 가야지. 학교에 제 대학원생 연구실에 이제 갔습니다. 짐 싸러. 가서 이제 낮에 이제 잠깐 제가 20대를 다 보냈던 학교의 카페에 잠깐 들렀어요. 거기서 이 커피를 이제 우아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이틀째 식사를 커피로 한 잔으로 바꾼 겁니다. 이제 20대를 이제 그때가 30이었어요. 나이가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간 시간이 이제 회상되고 뭐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 약간 먹먹한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떠들어요. 근데 그 인생의 정말 힘든 시기에 무슨 오지랖인지 그 사람들 말을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듣다가 갑자기 껴들었습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 뭐가 문제 안 풀리는 얘기를 막 전자공학 이런 거 관계된 문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요. 수학에서 옛날 70년대에 해결된 문제인데요.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요. 남들 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제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던 시절인데 그게 수학에서는 콜렌서-슬렌 티어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수학의 이론인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논문도 알려줬죠. 그랬더니 갔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전자과 교수였습니다. 전자공학과. 그분이 너가 알려준 논문 좀 읽어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더라. 우리 그룹 미팅에 와서 좀 설명 좀 해볼래?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아직 교육하려면 좀 날짜가 남았고. 그래서 가서 뭐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호처리 이론에서 지금 안 풀리는 문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이론으로 너가 알려준 이 이론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을 가야 되거든요. 했죠. 그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느냐. 그래서 졸업은 못했고 취직은 이제 가서 알아볼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 끊겼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제가 평생 잊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잖아. 그래서 본인께서 연구비도 많으시고 하니까 너한테 연구 RA라고 합니다. 연구조교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날 당일에. 그분은 제 공동 논문지도 교수가 돼주셨고 제 후원자가 돼주셔서 저는 원래 순수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 근데 어느새 다차원 신호처리 이론의 전문가가 또 되어서 박사학위도 무사히 받았고 교수도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대학교 총장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옆 테이블에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귀 기울여도 바보들 이거 다 풀렸는데 하고 집에 혼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연결되어 가고 있다. 전자공학자들에게 신호처리 이론 전문가들에게는 난제였지만 수학자들에게는 이미 20년 전에 해결된 문제였다. 그들의 난제가 나에겐 상식이었다. 나의 난제가 그들에겐 상식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남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끼어들어라. 제가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자공학자들의 말을 그래도 제가 조금은 이해하고 그게 수학에서는 어떤 의미일지를 그래도 그 순간에 이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부를 물리학과를 다니는 덕분에 물리를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공학자들의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얇더라도 남의 분야, 다른 분야를 조금 아는 것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한 분야를 파는 것,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저는 여러 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느 고비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년 반 전에 스위스에 갔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의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로잔 연방공대 EPFL의 마틴 뷰터리 총장님입니다.
그날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저희 후원자가 되주셨고, 저를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신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키워드인데요. 조금 전에는 제 개인적인 사례였지만, 정말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도 이런 연결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례가 있었다. 그런 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백의의 천사죠. 보통은 간호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대한 통계학자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큰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학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홈스쿨링을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정보를 기록하고 분류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그 취미가 조개 수집이었는데요. 지금도 이게 나이팅게일 컬렉션이 아주 유명한 조개 컬렉션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조개들 많이 모는 방대한 컬렉션, 아주 유명한 컬렉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릴 때부터 취미로 이렇게 모으면서 단지 모은 게 아니라 그걸 시기별로, 지역별로 분류하고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학자들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재능을 가진, 분류와 어떤 거기서부터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호사가 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고 당시에는 귀족이 하는 직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그런데도 어떤 본인의 소명의식 때문에 간호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본인의 어릴 때부터의 꿈, 어릴 때부터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것, 데이터 수집에 매달립니다. 병원에서도 각종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병원 건축을 어떻게 바꾸면 환자의 사망률이 준다거나, 왜냐하면은 이 감염을 줄여서, 또는 간호사들의 조직 체계를, 또는 의사들의 조직 체계를 어떻게 바꾸면 빠르게 이 환자의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어서 환자 사망률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버릇은 어디 못 주는 거죠. 본인은 간호사가 되었으나 끊임없이 본인의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자기 직업에 적용합니다. 이분이 종군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 연합군이 싸웠는데 양쪽에서 총 150만 명이 참전해서 8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많이 죽은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입니다. 지금부터 한 170년 전이죠. 근데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분이 질문합니다. 좌절에 빠져서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지? 근데 다른 간호사들 보기에 어땠을까요? 쓸데없는 질문 같지 않아요? 아니, 전쟁터니까 당연히 총 맞고 칼 맞아 죽겠죠. 그런 좌절에 사로잡혀서, 비탄에 사로잡혀서 이런 질문하고 있을 사이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해서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서 왜 이렇게 많이 죽지라고 얘기하면 뭐하지? 쓸데없는 질문 같습니다. 저도 이게 쓸데없는 질문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팅게일이 못 되는 거죠.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좌절에 사로잡혀서 질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왜 죽지? 총 맞고 칼 맞아 죽는다고? 그걸 안 믿었습니다. 통념을 안 믿었습니다. 자,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알아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죽는지, 사망의 원인,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근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환자 당장에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거기에 모든 인력이 투입되는데 거기서 누가 한가하게 데이터 모으고 통계 만들겠습니까? 당시는 그게 상식이었죠. 통계 절벽의 상황에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게다가 이 야전병원마다 서로 다른 통계 수집 방법을 쓰고 있어서 한 병원의 통계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전체 전쟁에서의 어떤 사망의 원인 같은 거 분석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모든 야전병원의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기 상관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드디어 통계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통계를 모아놓고 분석했더니 사람들의 상식과 어긋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7개월 동안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이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런던 대역병의 사망률보다도 높고 콜레라의 사망률보다도 높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민간인 사망률보다 군인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결론 내립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들 죽어나가고 있다. 결국 위생 문제였다는 걸 찾아내는 거죠. 정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젊은이들을 평원에 세워두고 셀리스베리 평원에 세워두고 사격해서 죽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당신들이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 자기 상관에게 편지도 보냅니다. 주둔군 사령관에게 이러한 죽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위생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야정군 사령관이 당장에 매일마다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가하게 간호사의 편지를 주의 깊게 읽고 답할 겨를이 없었어요. 무시했죠. 여기서 포기했으면 세상은 안 바뀌었겠죠. 이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호소합니다. 런던에 있는 더 타임즈에 편지를 보냅니다. 봐라. 아주 컨빈싱 에비던스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안 죽어도 되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알립니다. 당시 더 타임스 편집장 존 딜레인이 이 데이터의 의미를 즉시 이해합니다. 정말로 안 죽어도 되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대서특필합니다. 20만 명의 영국군이 참전했는데 그 가족, 친지, 친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국이 다 발칵 뒤집힙니다. 영국 의회가 들끓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당시에 흑해까지 여행해서 이 나이팅게일 시적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 총리가 해임됐습니다. 영국 내각이 총사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제일선의 보고서가 영국 정부를 무너뜨리였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당시 딜레인이 이 젊은이들은 적군과 전쟁하고 있었고 이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그 죽어나가는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상사들과 전쟁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자 딜레인은 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전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딜레인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을 다 바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정부를 무너뜨린 여인이었습니다. 한 정부를. 급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졸업식 위생병동을 만들어서 배로 흑해까지 나릅니다.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 10,000명이 병원에 가면 4,200명이 죽었는데 이제 200명만 죽는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4,000명이 산다는 뜻입니다. 20,000명이 병원을 가면 죽어야 될 8,000명이 삽니다. 헌신적인 간호로, 헌신적인 의료 행위로 몇십 명 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차이는 그러한 노력만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헌신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가능한 그런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게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기부금이 답지하고 나이팅게일은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여진 기금으로 나중에 세계 최초의 간호학교가 설립됩니다. 이게 지금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간호대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세계적인 어떤 영웅이 되었죠. 백의의 천사가 되었고 미국 시인 롱펠로가 그 직후에 전쟁이 종료된 직후에 쓴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램프를 든 여인,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혼자 램프를 들고 회진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헌신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시적 표현으로 램프를 든 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Lady with a lamp. 이제 이런 이제 경지에 오른 거죠. 모든 사람들의 정말 존경을 받는 거의 성자의 경지에 오릅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영화도 나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나서 호주에서 나온 영화인데요. 역시 제목은 롱펠로의 시에 있는 그 표현입니다. 램프를 든 여인이라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큰 존경을 받게 됐는가를 알려주죠. 이분이 썼던 당시의 데이터인데요. 결국은 이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보여주는 건 결국 뭐냐면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사람 많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은 감기 걸려서 병원에 며칠 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혼탁한 공기에 더러운 물에 오히려 병에 걸려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데이터의 힘, 데이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분은 이러한 공로로 영국 왕립통계학회 역사상 첫 여성 펠로우로 선출되었습니다. 위대한 통계학자의 반열에 오르죠. 저는 오늘 간호학이라는 수학이나 통계학과 아무 관계가 없을 듯한 분야에서 수학의 또는 통계학의 어떤 소양을 바탕으로 간호학이라는 영역, 공중보건이라는 영역을 다 뜯어고치고 공중보건을 과학의 영역으로 올린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상이한 분야가 연결되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그러한 연결의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사회과학대 학생이지만 개발자 소양을 쌓아서 자기 분야의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또는 인문대 학생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소프트웨어학 학생이 글쓰기의 재능을 가지고 베스트셀러 책도 저술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문가도 또 길러야죠. 신소재를 개발하는 신소재공학 학생도 필요합니다. 또한 창의적 발상으로 이러한 틀을 가뿐히 넘는 정말 자기만의 생각의 힘을 갖춘 그런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정말 그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에도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연결의 소양을 길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대학교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주대학교 입학을 가슴 벅차게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날 학기 중에는 12시 45분에 점심 먹고 도서관 카페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총장과의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들르셔서 지내는 얘기 들려주시거나, 그리고 불편한 일 있으면 저한테 민원 제기하셔도 됩니다. 고민 상담도 환영하고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 없으시면 와서 그냥 잡담하다 가셔도 됩니다. 자주 들르셔서 지내는 모습 보여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